아직까지는 자기 개발에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자기 개발이라는 건 이제 혼자 하는 겁니다. 그걸 좀 젊을 때 했어야 되죠. 사실 중학교 때 했어야 돼요. 우리 중학교 때 저 꿈의 땅에 가서 저 정미선 사장님 만나서 그때부터 자기 개발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분들이 40대, 50대에 자기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경영을 했대죠. 수익을 만들어내고요. 또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요.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제가 자동 결제라는 말은 안 하는데 자동 결제라는 얘기를 우리 유경화 사장이 그때 넣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구독 전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독과 자동 결제가 다른 건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하도 마케팅에 대한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자동 결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좀 다른데 구독에 대한 고객 관계에 대한 핵심은 그러면 어떻게 자동 결제와 구독을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제가 오늘 한 50분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하니까 들어오신 분들은 카메라도 여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또 제가 선물도 좀 드릴 테니까 잘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뵈신 분도 계시죠? 저는 지금 이제 1인기업 CEO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 제가 이제 원래 했던 일은요. 사실은 이제 B2B입니다. 예, B2B. 제가 한 색깔을 조금만 바꿀게요. 네. B2B, 그러니까 B2B는 뭐냐면 옛날에 뭐 기업, 대기업, 아니면 뭐 수출, 예, 예, 이런 의미에서 많이 썼죠. 예. 근데 지금 B2B 시대가 아니라 어떤 시대예요? B2C 시대입니다. B2C. B2C는 뭐죠? 개인과의 관계죠. B2B는 뭐죠? 기업과의 관계죠. 어디가 돈이 될까요? 옛날에 여기가 돈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주식이든 어떤 트렌드가 B2B에서 B2C로 많이 갔죠. 아마존, 넷플릭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마존, 넷플릭스, 카카오,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그 다음에 뭐 있죠?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지금은, B2B가 아니라 B2C죠. 잠깐만요. 지금. 네. B2C에 많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개인의 성장이나 기회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이제 기업이 중심이었거든요. 지금은 이 개인이 기업화되는 우리 나연구소 우리 우경화 대표님 얘기하는 것도 어때요? 우경화 대표님 얘기하는 것도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많이 두고 얘기하고 계시죠.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많이 이제 두고 계시는 셈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이론으로 B2C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저도 이제 원래는 이제 기업이 주 고객이었는데요. 지금은 뭐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요. 이게 창작이죠, 창작. 그러니까 사실 1인 기업이나 창업을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창작의 영역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경쟁력이 되죠. 특히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크리에이터나 1인 기업,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 네, 이런 분들이 저희 회사의 이제 고객이기도 합니다. 그죠? 제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얘기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10분 경영이라는 컨텐츠를 갖고 있습니다. 예. 10분 경영. 이거는 뭐 어디서 검색하시든지 다 나옵니다. 10분 경영 나오면 그냥 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0분 경영은 고객이 다 명확합니다. 고객은 누구예요? 고객은 1인 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나이는 4050. 보통 직장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확장을 많이 하고 있죠. 이 10분 경영이라는 컨텐츠에서 나온 게 하나가 책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저는 이제 팟캐스트를 하고 있어요. 팟빵이라고 그러죠. 팟캐스트. 목소리만 나오는 거죠. 또 이거 갖고 블로그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갖고 프리미엄 컨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렇게. 또 이거 갖고 저는 하루에 한 달에 6개 정도의 유료 칼럼을 쓰기도 하고요. 이거 갖고 강의도 하고요. 뭐 이거 갖고 홍보도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20분 경영이라는 컨텐츠가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브랜드를 설정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전자책을 쓰고 종이책 쓰는 것도 뭐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책을 한 5권 정도 썼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을 구성하는 콘텐츠입니다. 근데 이 콘텐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잘하는 것을 쓸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쓸 것인가, 내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인가.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쓸 때는 사실 그런 생각보다는 오로지 책을 내야겠다는
어떤 본인의 버킷리스트 이렇게 시작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뭐가 돼요? 목적이 됩니다. 근데 엄격히 따지면요, 책은 목적이 아닙니다. 책은 수단입니다. 왜요? 책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겠죠. 팔려야 됩니다. 팔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핵심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요. 그 저희는 이제 교육과정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우리 정미숙 사장님이나 우리 우경화 사장님은 이 과정을 다 나오신 분들인데요. 여기 이제 5주 동안에 합니다. 이제 곧 10월 24일부터 시작하기도 하죠. 여기서 주로 배우는 것은 이제 개인의 브랜딩. 어떻게 브랜딩? 근데 저는 브랜딩을 많은 분들이 이제 브랜딩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홍보에 내가 중요하게 유명해지게 만드는 네이밍, 컬러, 이미지 이렇게 많이 따지는데 사실 브랜딩의 본질은 뭐죠?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래서 이른기업 과정에서는 이 브랜딩을 사명, 그다음에 가치, 비전, 예, 이것으로 만들고 찾고 실행하는 과정을 하죠. 그다음에 이른기업 과정에서 배우는 게 하나가 이제 또 하나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뭐죠? 방법이죠, 방법. 누가 저한테 1인 기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과 삶에 대한 재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과 삶에 대한 시스템이 달라져야 된다. 사실 뭐 1인 기업 우리 경영스쿨 나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 일과 삶은 몇 개다? 일과 삶은 하나다. 근데 하나가 되기 위해 이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요. 일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삶 때문에 일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일과 삶을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선 경영이라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본인이 모든 것들을 전략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부부 관계도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이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온전히 가지 않으면 사실 이 사업이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우경화 대표님 같은 분을 만난다. 후. 후가 뭘 결정합니까? 왓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경화 대표님 열심히 저는 이제 아침에, 목요일 날 아침에 조찬도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이유가 왜 그래?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1인 기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1인 기업을 모르는 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불필요한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설득해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거기서 방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네트워크는 뭐예요? 내가 정말 이런 기업을 하고 싶고, 경영을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연구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런 네트워크는 이 과정이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130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많은 선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선배들이 이렇게 우경화 대표님이나 정미숙 대표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연결을 하고 이렇게 기회를 찾는 이런 연습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콘텐츠 코칭은 6주 동안 하는데 이건 소수가 진행됩니다. 이거는 고객을 분석하고 설정하여 해결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물론 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사실 저도 책을 많이 썼지만 이 종이책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자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전자책도 좀 더 쪼개지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아까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챗GPT로 책을 쓰거나 콘텐츠를 만드는 게 쉬워졌죠. 그러면 아마 그게 보편화가 돼요. 콘텐츠를 만드는 아주 특별한 창작이 보편화가 돼 있어요. 그 방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등단이라는 게 있었죠. 작가들이 한 번 등단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ISBN 번호 받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 등단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챗GPT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지혜와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땐 아마 앞으로 책은 판매보다는 공유가 될 것이고요. 오늘 얘기하는 구독이 될 거고요. 만약에 어떤 출판사에 한 달에 매월 10만 원만 내면 책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게 책을 만드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경우 효과보다는 효율이 높아져서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제품의 가치보다는 편리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콘텐츠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나만의 고객이 해결할 수 있는 주관적, 창의적 콘텐츠를 만드는 걸 좀 함께 연습하고 하는 것들 이 코칭 스쿨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마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죠.
고객이기도 하고요.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업을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이게 구축이 되면서 이 사람에게 이벤트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전부 다 하면은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 전미수 사장님이나 우리 나연구소의 우경호 사장님은 이제 거의 그런 비용을 받고 이제 교육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좀 달라진 게 요 3개월 동안에 멘토링을 받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죠. 예. 그 3개월 동안 요 세 가지를 다 신청하시고 이제 멘토링을 받으면 400만 원이 아니고 275만 원? 네,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어 있고, 이미 하신 분들은 이제 소급해드려서 3개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드려서 개인별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는 고객, 그리고 하나는 콘텐츠. 예. 사실 건강한 1인 기업이 될 때 이 두 가지가 구축이 되었을 때 사실은 건강한 1인 기업이 됩니다. 근데 많은 1인 기업들이 보통 이제 교육을 받을 때 기능이나 수단에 많이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책이다, 그럼 전자책 잘 쓰는 법은 기능이죠. 근데 내가 어떤 전자책을 쓸 것인가는 콘텐츠의 문제이고요. 내 콘텐츠를 누가 볼 내 전자책을 누가 볼 것인가라는 건 고객의 문제겠죠. 이 두 가지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함께 결합이 됐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요 고객과 콘텐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멘토링을 받으면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워크샵은 끝났어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워크샵을 하는데 수익 모델에 대한 워크샵을 합니다. 그 왕초보들에게. 이유는 뭐냐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고 기능을 배우는 것도 좋고 전자책을 쓰는 것도 좋고 책을 쓰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는 컵을 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뭔가의 컨텐츠를 쌓이게 되면 이것이 축적의 개념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한 구독 전략도 자동화라는 수익 시스템이 있지만 또 하나는 장기적인 축적이란 시스템이 있습니다. 축적이란 시스템은 뭘 만들어주죠? 나를 전문가로 만들어준다.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될까요? 글쓰기 전문가가 아니고요. 고객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이 고객 전문가가 되어야 B2C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난주인가요? 10월 10일 날 제가 특강을 한 건데요. 오늘하고는 조금 다른데 기본적인 특강이에요. 오늘 만약에 요거를 듣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요거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되시겠죠? 예,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오프라인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근데 온라인 시대에 또 오프라인의 모임이 또 괜찮습니다. 예. 우리 정미숙 사장님 뵌지 꽤 되는 것 같은데. 예. 이번 달 워크숍에 오시더라고 신청하셨더라고요. 네, 네, 이번 그래서 달에 찾아갑니다. 그래요. 이 그래서 일정이 네. 항상 겹쳤는데 이번엔 올 줄 알아서. 맞아요. 이번 달에는 제가 3주차에 그 일본에를 가요, 강의하러. 그래서 이제 안 돼갖고 이번에 어쩔 수 없이 4주차 아, 했더니 정미숙 사장님이 딱 덕분에, 신청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아까 나온 이렇게 프로 CEO 과정까지 이렇게 다 나오신 분들과 매월 오프라인 워크숍을 하는데 아주 즐거운 모임입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콘텐츠 오늘 이렇게 몇 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는요. 일단 1인 기업입니다. 예. 왜 제가 1인 기업이라는 콘텐츠를 먼저 두냐면 잘 들으세요. 책을 쓰는 것도 좋고 콘텐츠를 만드는 건 좋고 마케팅 영업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누구로서입니다. 내가 누구로서. 내가 누구로서 그걸 고민할 것인가. 저는 이제 우리 기억나요. 우경호 사장님 이제 초반에 와서 이렇게 뵙고 할 때, 저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큰지를 봤어요. 그랬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로서 이거죠. 본인이 1인 기업으로서 그럼 그게 누구로서.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한번 약간의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을 들어보시고요. 자, 왼쪽 가슴에 대보세요. 왼쪽 가슴에 드시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나는 뭐 안기옥이다. 나는 정미숙이다. 이렇게 두 번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이름을 대는 겁니다. 준비 시작. 나는 김영환이다. 나는 나는 김영환. 정미숙이다. 네. 나는 정미숙이다. 어떠세요?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댔어요. 그랬을 때 뭐예요? 뭐 나는 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죠? 내 이름을 댔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는 사람이다 해볼게요. 나는 사람이다. 두 번 시작. 나는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나는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어때요? 이 두 가지 같아요? 달라요? 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와
나는 안기욱이다라고 할 때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어때요? 좀 다르죠? 사람이다고 할 때는요,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여러 사람 중에 나예요. 맞죠? 아마 뭐 국민이다 그러면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름을 얘기하니까 어때요? 조금 차별화가 되죠.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다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요. 자,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경영자다. 나는 경영자다. 자, 시작. 나는 경영자다. 경영자다. 나는 나는 경영자. 경영자다. 어떠세요? 생각이 어떠세요? 어, 사실 우리가 이제 경영자라고 할 때는요, 뭘 경영하죠, 우리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이고요. 하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자로서 일을 한다는 게 뭐죠? 주도권이죠. 그죠? 예. 그럼 삶으로서 일한다는 건 뭐죠? 독립성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1인 기업이란 얘기예요. 경영자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됐을 때 내가 전자책을 쓰는 것과 그냥 내가 책 쓰고 싶은 예를 들어서 작가로서 쓰는 것과 완전 다르죠. 작가로서 책을 쓰면요. 아마 나는 글을 잘 쓰는 기술을 바탕으로 아마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을 읽어야 될지도 몰라.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독립적이지 않죠. 주도적이지도 않죠. 제가 인스타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분은 인스타를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팔로워가 한 5만인가 6만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요즘은요 인스타에서 이런 게 떠요. 소위 얘기하는 트렌드죠. 그죠? 이게 떠요. 요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색깔이 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그렇게 해야 인스타의 팔로우가 늘어요. 라는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기술을 얘기한 거죠.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인스타는 뭐죠? 인스타는 목적이 아니에요. 인스타는 도구예요. 수단이죠. 인스타는 뭐의 수단이죠?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나 메시지를 알리는 수단이에요. 유튜브에 갖고요. 예, 이렇게 저기 팔로워가 많은 분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일단 팔로워가 많아야지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사고예요. 목적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죠? 목표 중심이죠. 이렇게 되면 이 일을 오래 못 합니다. 왜요? 트렌드가 바뀔 거거든요. 인스타가 생긴 지 얼마 됐어요? 솔직히 뭐 예전에 여러분들 알지만 싸이월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죠? 싸이월드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을걸요? 요즘 뜨는 싸이월드 따라가기? 이 트렌드를 따라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주도권 있고 독립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유튜브 하세요? 좋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할 때 요즘 뭘 어떻게 해야 뜬대요? 를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콘텐츠의 본질이 점점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로우 수나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닌 목적이 분명한가? 그게 바로 1인 교육. 그게 김영환 교수가 얘기하는 1인 교육. 그래서 저는 이 1인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을 양성하기도 하고 제가 오랫동안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1인 기업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콘텐츠입니다. 왜 제가 콘텐츠가 중요하냐면요. 이 콘텐츠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전자책도 좋고 책도 다 좋아요. 근데 그 책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책의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증명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는데요. 이분이 책을 한 열 권 정도 쓰셨더라고요. 많이 썼죠. 근데 10권 정도 썼는데 왜 저한테 오셨냐면 질문이 뭐냐면 10권이 됐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날 모르고요. 내가 브랜딩이 잘 안 됐어요. 물론 이분은 책 쓰기 수업은 합니다. 근데 본인의 컨텐츠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10권의 책을 제가 SE수에 찾아봤더니요. 10권의 책이 다 달라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건강에 관련된 책을 썼고요. 그다음에 미용에 관련된 여자분이거든요. 미용 관련된 책고요. 뭐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음식에 관련된 책을 썼고요. 여행에 관련된 책. 그러니까 이분은 글 쓰는 기술이 대단히 탁월해요. 그런데 본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때요? 너무 많죠.
제가 이분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사장님의 책은 누가 봐야 돼요? 소위 얘기하는, 오늘 얘기하는 고객. 사장님의 고객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래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에요. 타켓이 명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앞으로도 계속 쓸 책이 넘쳐나요. 근데 이분이 브랜딩이 될 확률은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이유는요, 김밥 천국에서 브랜딩이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시대에 맞는 트렌드가 뭐냐를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출발점을 어디다 둬야 된다? 출발점을 나에게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안 읽어보신 분이지만 읽어보셔도 좋아요. 구독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소수영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아까 제가 그 강의 목차에 뭐 너무 거창하게 가서 너무 당황하셨죠? 우경화 사장님.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요, 나이키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나이키가 아마존과의 결별을 선언했어요. 어? 무슨 말이죠? 나이키와 아마존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디가 더 커요? 아마존이 더 큽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이키는 아마존의 여러 브랜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또 디즈니가 넷플릭스와 이별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디즈니죠. 어디가 더 커요? 혹시 디즈니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어디가 더 커요? 넷플릭스가 훨씬 더 큽니다. 혹시 여러분 넷플릭스가 옛날에 뭐 했던 회사인 줄 아세요? 비디오 대여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넷플릭스가 비디오를 온라인에 넣은 거예요. 그게 히트를 친 거죠. 이것도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안에는 디즈니 같은 콘텐츠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즈니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책에선 이 두 가지가 이 두 개 회사가 다 결별했다는 거예요. 그 뉴욕 타임즈가 신문사예요. 유료 구독자를 700만 명을 넘었어요. 글쎄요. 온라인에서 뉴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유료 구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나라에 뉴스를 제공하는 회사 중에 유료 구독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거대 플랫폼 기업, 누구냐면 이 아마존과 넷플릭스입니다. 이 기업과 달리 고객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실험에서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키와 디즈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의 효율성으로 보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비즈니스의 효율성으로 보면 이렇게 큰 플랫폼에 얹히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으로 보면. 근데 왜 효과가 떨어지냐고요? 나이키는 제조업으로 등락했어요. 디즈니는요, 그냥 만드는 메이커, 콘텐츠 메이커로밖에 안 됩니다. 왜요? 고객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나이키의 고객은 누구예요? 아마존이에요. 디즈니의 고객은 누구예요? 넷플릭스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가 있죠. 어딜까요? 어디예요? 무신사. 무신사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무신사 안에 수많은 브랜드가 있죠? 그 중에 아디다스도 있어요. 근데 아디다스 실제 아디다스를 좋아하는 고객이 있어요. 근데 아디다스는 지금까지 신발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신사의 고객들이 아디다스를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아디다스도 아마 자신의 고객들을 위해서 무신사와 결별할 수도 있어요. 쿠팡 아시죠? 예. 쿠팡이 지금 누구랑 갈등이죠? CJ. CJ 제품도 쿠팡에서 더 많이 팔려요. 특히 CJ 햇반은 쿠팡이 훨씬 더 많이 팝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그래서 이 구독 존재가 뭐냐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갖고 나와서 고객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오고 있다.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 뭐 책에 있는 내용은 조금 내가 읽어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진정한 구독 비즈니스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게 진짜 전쟁이 전쟁. 우리가 잘 몰라도요. 이 구독 전쟁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있는 비플랫폼 기업들, 말하자면 아까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회사들이 플랫폼 전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나 디즈니, 뉴욕타임스,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이 택하고 있는 전략의 공통점을 정리해 플랫폼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독 전략. 근데 구독 전략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다이렉트 컨슈머. 무슨 말이냐면 고객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객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그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구독, 수익을 입금을 하고 있습니까?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독은 고객과의 관계를 직접적이고 영구적, 이게 중요해요. 직접적이고 영구적으로 만드는 사업 전략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컨텐츠로
영구적이고 직접적인 거. 여기 핵심을 둬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직접적이고 영구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이 책은 구독이 추구하는 목적이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에요. 이 재정립이라는 건 처음에는요, 구독이에요. 네. 자, 제가 아까 우리 안기옥 사장님 유튜브에 제가 구독했습니다, 사장님. 네. 그러면 구독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제가 구독한 것 중에 혹시 안기옥 사장님 유튜브에도 유료 콘텐츠가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기옥 사장님 유튜브에도 유료 유료 콘텐츠가 콘텐츠는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사장님. 챗GPT로 자꾸 콘텐츠를 만들면 유료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만의 독보적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료 콘텐츠가 나오면 제가 얘기한 고객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구독도 하고 유료로 받습니다. 근데 저한테 유료로 하는 분들은 저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은 절대 유료로 입금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는 팟빵을 하는데요. 팟빵이라는 게 팟캐스트잖아요. 아시지만 이거 우경호 사님 아시죠? 이거 무료 아닙니까? 그죠? 이거 무료잖아요. 근데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제가 한 달에 45만 원씩 나와요. 근데 지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 입금하는지 난 몰라요. 근데 입금이 돼요. 그래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팟빵은 무료였는데 구독을 유료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후원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유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요, 유튜브를 열어서요, 청소년 지원 기금 이렇게 났어요. 6천 원씩 났어요. 근데 그 6천 원에 지금 내고 있는 사람이 120명이래요. 물론 그분이 좀 착하고 그 컨텐츠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써 있죠.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재정립. 그러니까 관계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구독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안기옥 사장님의 유튜브에 구독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유료 콘텐츠 있으면 제가 유료 콘텐츠 10,000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과 제 관계가 재정립되겠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것은 고객과 만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그 상품과 서비스가 아닌 관계. 이것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금은 전혀 다른 구독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법을 알아야만 구독자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얘기할게 잘 보세요. 이거는 제 유튜브입니다. 네, 제 유튜브는. 명한 치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이제 채널에 가입에 무료 콘텐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료 콘텐츠가 있어요. 있죠? 이 유료 콘텐츠에 지금 12,000원짜리 보이십니까? 여기 12,000원짜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생 MBA 멤버십, 이거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54,000원입니다. 지금 제가 1인 기업 CEO 경영 과정을 왜 재수강을 두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아시죠? 재수강. 근데 이게 재수강을 좀 이거를 재수강 제도로 확장해 갖고요. 매월 54,000원 하면 재수강을 무제한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1인 기업 CEO 5주 과정 교육 동안 핵심 컨텐츠가 있어요. 그 핵심 컨텐츠를 이 54,000원 안에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와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팟빵이 아까 얘기한. 팟빵에 지금 1,000개가 넘는 컨텐츠가 올라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무료입니다. 근데 이제 들을 때 뭐 이렇게 마음이 동하면 거기서 후원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다른 분들이 후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랑 관계가 없는 분들은 안 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이제 프리미엄 컨텐츠예요. 보셨나요? 네이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하는 프리미엄 컨텐츠는 월 2만 원입니다. 예, 월 2만 원. 여러분 월 2만 원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2만 원 내시는 분이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다. 그죠? 저는 컨텐츠를 1,000개를 넘게 만들었고 1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컨텐츠가 많죠. 이 컨텐츠를 쌓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 컨텐츠로 아까 얘기했지만 책도 쓰고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팟빵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생산성이 좀 높죠. 왜요? 난 노트북 열고 무슨 글 쓸까 고민 안 해요. 쓸 글들이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 200만 원이 나오려면요. 은행에 얼마를 갖다 놔야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한 3억 5천에서 4억은 더 해야 돼.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평균 주 2회 있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날 업데이트합니다. 저는 이렇게 산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럼 제 컨텐츠는 계속 늘겠죠. 동시에 제 구독자도 늘겠죠.
그러면 저는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물론 돈을 벌지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 결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구독적으로 자동 결제가 돼서 수익이 되고요. 제가 계속 구독을 하고 있다는. 지금 이제 이게 멘토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교육도 하지만 이 멘토링은 뭐냐면 이게 네이버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 드려요. 여기 보면 멤버가 몇 명이에요? 두 명이죠. 누구랑 누구예요? 저랑 이분이 두 분이에요. 이 이지라는 분은 공무원이고요. 건강 쪽에 컨텐츠를 갖고 계시는데 늘 습관처럼 하는 얘기는 에이 교수님 건강이 뭐가 돈이 되겠어요? 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안에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니까 브랜드, 멘토링, 컨텐츠를 카페로 둡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멘토링을 해드리고요. 매주 제가 만나거나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무슨 코칭을 좀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3개월이면 몇 개의 컨텐츠가 나오냐면 약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컨텐츠에다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면 똑같아요. 이분 뒤에 이거 갖고 칼럼 쓰고요. 이거 갖고 유튜브 하고요. 이거 갖고 팟빵 하고요. 이걸로 강의하고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근데 이 컨텐츠가 할 때마다 달라진 게 아니고요. 기본 컨텐츠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컨텐츠의 생명은 가공입니다. 가공. 가공이 돼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작해야 돼요. 창작해야 돼요. 누가 해준 컨텐츠는 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심사숙고해서 이 창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가장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줘도 인공지능이 만든 컨텐츠는 가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는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지금 멘토링을 받고 계시는데요. 정혜원, 뭐 이게 이름이 나오죠. 이 카페 이름을 단 이유는 제가 구별하기 쉬우라고 카페 이름을 다 만든 거죠. 이 카페는 다 비공개입니다. 비공개가 뭔지 아세요? 외부에서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카페에는 딱 저하고 이 사람만 들어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3개월 뒤에는 저는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카페를 개방할 수도 있습니다. 개방하면 누구를 초대하죠? 고객을 초대합니다. 고객을 초대하면 거기에 이미 쌓여져 있는 컨텐츠들이 있죠. 이 카페에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카페는, 블로그는 내가 혼자 글을 쓰죠? 카페는 아니에요. 함께 그렇습니다. 함께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예. 인공지능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컨텐츠가 나옵니다. 계속 그 삶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해보니까요. 돈을 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뭘 갖고 돈을 버는 겁니까? 시간입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시급으로 돈을 버는 분은 안 계십니다. 아까 우리 어떤 분, 공기업에 있다 그러면 아마 시급을 받으실 겁니다. 이건 알바 같기도 하고요. 출근이 보장되죠. 그 다음에 뭐 정년이 보장될 수도 있죠. 그럼요. 안정적이죠. 예, 이거는 아주 규칙적입니다. 예. 시간으로 도는 단계. 이때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게 건강하셔야 될 겁니다. 왜? 출근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1단계예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요, 많은 돈을 벌을 수 없어요. 이 시급으로 버는 돈은 아마도 거의 뭐 한 200에서 300 정도 월? 요 정도 벌면 많이 버는. 그 다음 단계는 뭐 갖고 돈을 벌까요? 지식입니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경화 사장님 직장 할 때보다 직장 생활보다 많이 벌죠. 왠지 아세요? 그때는 시급으로 벌었어요. 시간으로. 그때는 영업을 했어도 시간으로 벌지 않아요. 월급 벌잖아요. 월급.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식과 기술을 벌어요. 뭘요? 책 쓰는 법. 맞죠? 글 쓰는 법. 맞죠? 이 기술을 배워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기술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로 개발하죠. 이때부터요. 창작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창작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사람들을 모으고요. 글 쓰는 방법 알려주고요. 아마 전자책 쓰는 방법도 초반보다 많이 개선됐죠. 네네. 많이 단축됐죠. 맞아요. 이 사례가 뭔지 아세요? 도둑질도 하면 는다 이거예요. 저도 그래요. 1인 기업 컨설팅 하니까 성공 확률이 높아졌고요. 새로운 지혜가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지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식과 기술은 한 가지 특징이 결과론적인 거예요. 오늘 오전에 부산에서 와서 이제 상담을 유료로 받으신 분이 있는데 참 좀 딱하긴 해요. 투자 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지식과 기술을 파신 거죠. 근데 이분이 조금 엉킨 게 뭐냐면 소송에 걸렸는데 이분이 이런 거예요. 나한테 아파트 투자를 배우면 얼마를 번다. 이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배운 사람이 사실 그렇게 하면 투자의 결과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디서 이제 마케팅을 배울 때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수익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이 문제, 물론 저를 찾아올 게 아니었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투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좀 교육으로 좀 바꾸는 바람에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지식과 기술은 그런 한계가 좀 있어요. 우경화 사장님이 가르친다고 해서 다 책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우경화 사장님이 전자책을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신다고 해서 그 전자책이 다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식과 기술은 과정에 있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뭘까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노하우가 더 축적하죠. 우경화 사장님, 그죠? 이때 되면 지금, 지금 우경화 사장님이 저를 만난 지 한 2, 3년 됐는데 그때 이후에 전자책 쓰면서 만났던 고객들이 몇 명쯤 돼요? 혹시 한번 대충 계산하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우경화 사장님을 거쳐갔던 영혼들이 많죠? 그죠? 몇 명쯤 될까요? 1000명은 넘는 것 같은데. 그래요. 1000명이라 칩시다. 지금 그 1000명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약간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1000명들은 지금 어떤 욕구를 갖고 있을까요? 전자책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강의.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근데 그거를 우경화 사장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경화 사장님이 만약에 이들이 갖고 있는 욕구를 문제화해서 잘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된 콘텐츠를 만들었다 칩시다. 네? 그리고 이 콘텐츠를 만약에 월 2만 원에 구독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때요, 사장님? 마음에 드세요? 어, 2만 명에 1000명이면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도 손해볼 건 없어요. 우경화 사장님도 뭐 크게 리스크를 가질 게 없어요. 이게 이 구독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처음에는 시간이었죠? 두 번은 지식이었죠? 그럼 세 번째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이 세 번째에 들어가는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가 시간이었다, 지식이었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또?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인격이에요. 만약에 우경화 사장님의 고객들이요, 저의 고객이나 우경화 사장님들의 고객이 매월 월 2만 원을 내고 구독을 한다고 칩시다. 우경화 사장님. 이분들이 자동 결제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거를 끊을 때가 있어요. 언제 끊을 것 같아요? 우경화 사장님 얘기해 보세요. 언제 2만 원 매월 내다가 아 이제 결제 안 해 라고 끊을까요? 자기가 많이 성장했다고 느낄 때? 아니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욕구가 높아지는 거 아세요? 음,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우경화 사장님이 MBC 뉴스에 나올 때. 음, 근데 나쁜 걸로 나와야 돼요. 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두 번째, 더 이상 콘텐츠를 올리지 않을 때. 음, 왜 우리가 왜 보험 영업하는 사람들 그 사람 그만두면 보험 해약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요?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늘 머릿속에 염두를 1000명의 고객을 두고 가야 돼요. 이들이 뭐가 고민이지? 이들이 뭐가 힘들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제가 가끔 인스타를 이렇게 보면요. 뭐 성공하는 방법 5가지. 뭐 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올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그거 본인들의 생각일까요? 책 보고 썼을까요? 그죠? 금방 알아요. 왜냐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컨텐츠를 오래 못 만들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 책을 그러다가 저작권에 걸리고 법적인 소송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인격적이 되려면 창작이라는 개념이 바탕에 둬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몇 가지 오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랑 잠깐 SNS로 한번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10분 정도 되는데 좋습니다. 자, 저랑 지금 연결되신 분들 잠깐 카톡을 좀 열어보실까요? 자, 카톡 열겠습니다. 카톡을 열고요. 카톡 위에 검색 표시가 있습니다. 있죠? 그 검색에 숫자입니다. 한글 아닙니다. 숫자 10, 10분 경영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아마 김영환 교수의 10분 경영 클래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왔나요? 나왔죠? 네. 자, 10분 경영 클래스라고 나오죠? 김영환 교수의 10분 경영 클래스. 거기 위에 올라가시면 거기 안에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셔서 오른쪽 화면에 풍선 누르십시오. 그 채널을 잠깐 추가하시고 이따 끊으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고
실시간 채팅으로 옮겨가세요. 실시간 채팅. 네. 자, 실시간 채팅으로 가셨죠? 자, 제가 질문 던집니다. 거기에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의 돈을 벌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나이키와 디즈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우리는 누구의 돈을 버는 거죠? 자, 누구라는 고객이 누구인지 한번 써보세요. 내 고객은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카톡으로 남겨보세요. 네. 자, 카톡으로 저한테 남겨오시면 저랑 제가 카톡으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으로 남기시고요. 10분 경영 검색해서 김효한 교수의 10분 경영 클래스 보시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돈을 법니까? 누구의 돈? 네. 우리 정미숙 사장님의 고객은 학생입니까? 부모입니까? 학생들이 알바 뛰어서 정미숙 사장님한테 와서 나 뭐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일은 별로 없죠. 그런 학생들도 있긴 있죠. 그죠?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정미숙 사장님의 고객은 누구라는 거죠? 어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 학원자? 같은 경우는 네네. 부모거나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경영자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의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분명해져야 돼요. 왜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죠? 이 문제에 합당한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너무 크게 봐도 안 되고요. 너무 작게 봐도 이 크기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아마존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마존에도 나이키의 고객이 있죠. 그러나 나이키는요, 나이키의 고객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객을 만나야 돼요. 이 고객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는 뭐냐면 일단 이 고객을 표현할 때는 첫 번째 욕구예요. 그들이 원하는 욕구가 뭐죠? 두 번째, 네. 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업의 문제는 뭐죠? 세 번째, 그분의 연령대 등등등. 이게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촌스러울 정도로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는요, 누가 고객이에요? 그냥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고객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나이키의 고객이에요? 저스트 두이 작은 도전을 하고 싶은 사람들 이거예요. 디즈니도 마찬가지. 디즈니는 지금 디즈니 플러스라는 걸 만들었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하고 싸우고 있어요. 내가 볼 땐 디즈니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넷플릭스랑 둘이 경쟁하지 않아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디즈니는 디즈니대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고 할까요? 네, 유튜브. 예. 유튜브는 서로 경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블로그. 블로그는 서로 경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걸 경쟁하면 안 됩니다. 왜요? 구독을 2개 할 수도 있고, 3개 할 수도 있고, 10개 할 수도, 100개 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안기옥 변호사님의 구독도 하고, 다른 변호사의 구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창의적이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창작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던 콘텐츠가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구독 안 해요. 왜요?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객이 어떠한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콘텐츠를 만드십니다. 자, 수요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구독을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구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결제와 구독을 만들어내는 수요가 있는 콘텐츠를 만들까요? 자, 이건 질문입니다. 자, 한번 얘기해서 카톡으로 남겨보세요. 제 카톡에. 여러분 생각해? 어떻게 해야 수요가 있고 구독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자, 네. 네, 올려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 안기옥 사장님 법률적인 고민 있는 자, 맞아요.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겠지만, 안기옥 변호사님 마음에 누가 왔으면 좋을까? 누구를 도우면 좋을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할까? 그 의미를 만드는 게 고객 설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유튜브에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수요가 높아질까요? 자, 우리 안세진 작가님도 올려보세요. 어떤 글을 올려야 수요가 높아질까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책을 쓰거나 전제를 써도 경영을 좀 공부해서 이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좀 하시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경영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유지하는 거죠. 남아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돼요.
수요와 공급을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 균형을 맞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 3개월 동안 멘토링을 할 때요. 주안점을 두는 게 이 목표 관리입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30분 앉아 있는 것도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에게 이 목표 관리를 시켜요. 목표 관리는 5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5가지 시키면 첫 번째, 본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하루에 컨텐츠 3개를 30분 안에 만들기. 결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1개밖에 못 만들었고요. 오늘 15분밖에 못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차이와 원인이에요. 차이와 원인. 그러면 3개 만들어야 되는데 1개 만들었죠? 차이는 2개죠. 이런 식으로. 원인은 뭔지. 내일부터 해야 될 일,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 될 일. 예. 이렇게 그다음에 이 목표 관리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이 있기 때문에 일상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국전에 사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전에 사진이 없어진 지 아주 오래됐어요. 왜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디카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이 국전에서 얘기하는 사진은요.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화도 들어갔어요. 이것도 기술이에요. 인화를 통해서 배경색을 바꾸거나 뭐 이런. 근데 디카가 딱 나오니까요. 이거 없어졌잖아요. 지금 코닥 망했잖아요. 코닥. 이 얘기 뭐냐면 이제는 사진은 여기 들은 그 사진이 보편화가 됐잖아요. 사진 카메라 누가 사요 지금? 다 핸드폰으로 갖고 다니는데. 인스타 보세요. 다 사진 예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진을 예술성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걱정하셔야 돼요. 그분은 그 영역에 있으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 이른교과정에 이 사진 작가 협회의 회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사진으로 갔다가 결국 어디로 갔는 줄 아세요? 글쓰기로 갔어요. 왜요? 아직 글쓰기는 영역이 없었거든요. 사진은 디카 때문에 먹혔거든요. 근데 글쓰기도 만약에 글을 쓰는 방법이 인공지능이 더 잘 쓰더라, 맡기면 더 쉽다, 그렇게 간다면 아마 글쓰기도 아마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갈 거냐? 근데 관건은 창작이라는 기본 바탕을 두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데요. 고객에게 어떤 질문을 받고 싶습니까? 제가 지금 자 카톡으로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한 고객에게 잘 보세요. 정말 받고 싶은 질문 문장 하나만 지금 카톡에 남겨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객에게 이런 질문 받으면 난 너무 좋겠다. 요즘 사람들이 질문을 잘 안 하죠. 이런 고객이 나한테 와서 이런 질문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지금부터 문장을 하나씩 남기는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은 그쵸? 왜 글을 쓰고 책을 써야 하나요? 맞아요. 어떠세요? 이거 얘기하면 아마 우리 우경화 사장님 밤을 패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 글을 써야 되고 쓰고 책을 써야 됩니까? 책을 써야 합니까? 이거 질문이에요. 자, 나왔죠? 또 다른 분들 해보세요. 네. 자, 질문을 남겨보세요. 안세진 작가 질문 남겨보세요. 자, 질문. 자, 우경화 대표님, 마이크 여시고, 네. 왜 글을 쓰고 책을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사장님, 3가지로 답하는 겁니다. 네. 자,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기 발견. 자기 발견. 네. 네. 두 번째는, 내면의 성장. 그렇죠. 내면 성장. 세 번째는요, 콘텐츠와 브랜딩. 이것도 4글자로 맞춰보면 어때? 뭐, 자기 발견, 내면 세장, 내면 성장. 그럼 세 번째는? 브랜딩. 좋아요. 브랜딩. 자, 이 3가지를 만들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질문에 이렇게 3가지를 만들었는데 이건 좀 창작한 겁니다. 맞죠? 네. 지금 우경화 사장님이 평소에 얘기했던 거지만 어디 책에 있는 건 아니죠. 이거를 우리는 콘텐츠라고 합니다. 이거 갖고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걸로 칼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있죠. 이걸로 유튜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할 수 있죠. 이걸로 팟빵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런 질문 100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장님이 우경화 사장님의 강의를 듣고 사장님의 블로그를 가봤더니 이런 컨텐츠가 있는데 컨텐츠 앞에 번호가 있어요. 몇 번? 이거 279번이에요. 자, 고객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박형록 사장님, 고객이 이런 컨텐츠를 보는데 이 번호가 279번이야. 자, 고객은 어떤 생각할까요?
굉장히 많은 전문가 내지는 맞아요. 네, 진짜 그리고 어떤 욕구가 만들어질까요? 나는 꼭 이걸 봐야 되겠다. 내가 들어가서 같이 가서 아, 이분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음, 물론 이렇게 수많은 글이 내 책을 보면 나와요.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찾아보는 과정이 지금은 저는 B2B 강의를 했는데 요즘 제가 이제 KMAC라는 조직에 있었거든요. 가장 확건이 뭐냐면 3시간짜리 강의를 어떻게 3분으로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교수들 다 못 보셨어요. 3시간짜리 강의를 어떻게 3분으로 만듭니까? 근데 지금 3시간짜리 강의를 3분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어? 만들어요.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자, 지금 우경화 사장이 만든 이 컨텐츠, 쇼츠는 1분입니다. 맞죠? 네, 1분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맞아요. 왜 여러분들 글을 써야 되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이거 1분짜리 만들려면 3시간짜리 강의하려면 1분짜리 100개가 필요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객이에요. 이 고객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서,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 이런 콘텐츠로 해가지고 50개면 책 한 권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접근하라면 온라인상에서 이 콘텐츠로 고객과 만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하고 싶잖아요. 이 브랜딩이 뭐로 입증돼야 돼요? 콘텐츠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안기혁 변호사님이 법률에 관련돼서 필요한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 아마 내심 생각하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을 돕고 싶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면 그런 변호사로서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콘텐츠는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네트워크예요. 사람들은 지금 있는 사람들은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짧고 내게 필요한 수요가 넘치는 콘텐츠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유튜브를 하세요? 제가 딸이 있어요. 네, 제 딸에 대해서 아시는 분. 제 딸은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얘는 구독자가 한 70만이 넘습니다. 근데 핵심은 얘네들은 다 10대예요. 10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데이터를 뽑았더니 고3이 제일 많아. 1년 중에 수능 볼 때 고3이 보통 40만 명 되거든요. 얘 구독자가 70만이야. 웬만한 고3은 다 들어가 있어. 왠지 아세요? 얘 컨텐츠는 여행이에요. 여러분 여행하고 고3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고3이 가장 여행을 좋아하지만 여행을 못 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리만족 시키기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10대에 70만 구독을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회사들의 광고가 엄청 들어와요. 왜요? 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큰 위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인 기업 CEO 경영스쿨은 여기는 일종의 경영자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그 시스템으로 그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본인의 사명과 그다음에 가치와 비전. 그러니까 이거 없이 어디에 가서 수단에 줄을 서고 있다고 한다면 그 1인 기업은 계속 배우러 다니셔야 돼요.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배우는 약점이거든요. 사실 수단은 약점과 비례합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점들을 계속 따라간다. 사실 우리가 살아봤지만 모르고 있는 건 몰라도 돼요. 예,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고객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콘텐츠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비즈니스가 돼야 돼요. 이 비즈니스가 기반이 되면 안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도 이 고객이 구독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3개월 동안에 멘토링을 이렇게 드세요. 예. 근데 멘토링은 컨설팅과 달라서 좀 아군이에요. 늦게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늦게 함께 가요. 빨리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빨리 함께 가요. 그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3개월이면 거의 잡혀요. 뭐가 잡혀요? 고객과 콘텐츠가 잡혀요. 음. 그리고 이 3개 과정을 다 이수하시면 고객 관리하고 콘텐츠 관리, 이벤트 관리 같이 해서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오늘 강의 끝나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지금 강의를 한 20년 했어요. 뭐 오늘 들어보셨지만 강의 많이 했고요. 컨설팅도 되게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강의를 통해서 얻어줄 수 있는 건 20%밖에 안 돼요, 솔직히. 근데 컨설팅이나 상담은 80%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상담을 33만 원을 받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아, 저 사람이랑 차 한잔 하고 싶다. 저는 지금 서울숲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서울숲에 성수동 서울숲에 있는데 아, 좀 오서 좀 상담도 받고
진단도 받고 제가 진단을 좀 해드리거든요. 예, 기질과 다중진행에 대한 진단을 좀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면 제가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요. 요청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1인 기업 과정 합니다. 5주 동안에 하는데요. 이 가격은 66만 원입니다. 예. 한번 참여하셔서 1인 기업 경영을 기본으로 좀 한번 배우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 우경화 사장이나 우리 정유 사장처럼 본인이 했던 영역에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확장시키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상담 신청하실 분들은 연결된 카톡으로 연결해서 저한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아까